외국인 개인들 통해서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인 동향은 선물이 좀 살짝 나빴었거든요. 한 몇 주 전만 해도. 근데 지난주 들어서 상당히 양호해지는 거고, 이제 주식도 금요일날 6천억 매수하면서 그동안 많이는 아니고 한 1,000억, 2,000억씩 팔았던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선녀물 모두 좀 지금 분위기 다시 좋아지는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개인들은 여전히 폭망 중인데, 그래서 개인들을 반대로 하는 게 조금 오히려 단기 예측에 되게 도움이 된 한 해였죠. 일단 지난 금요일 하루만 보셔도 개인이 1조 3천억을 매도했고, 외국인이 선현물에서 꽤 많이 샀죠. 선물도 1조 원 샀고,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 좀 하루지만 좀 양이 크기 때문에 개인들이 뭘 팔았을까? 당연히 삼성전자 팔았겠죠. 개인들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이렇게 팔고, 보세요. 레버리지 팔고 곱버스하고 코스닥 인버스는 계속 아직도 중간에 잠깐 팔다가 다시 사고 있습니다. 요거 잘 보시고, 하루가 이런데 5일 한번 보고요. 최근 5일 그죠? 개인들 엔솔 드디어 이제 이거 좀 안 좋아질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있고요. 그죠? 개인은 사는 게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1개월 봤을 때 이렇게, 그 중에서도 이제 그나마 괜찮은 게 얘 빼고는 뭐 다 그냥 그렇죠. 그죠? 삼바도 안 좋고, 얘도 뭐 이렇게 고평가는 아니지만은 빼고는, 포스홀딩스도 고평가는 아닌데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좀 문제가 건설 경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사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등등, 에코프로는 이제 최근에만 이른데 요거는 조금 CFD일 겁니다. 외국인이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위험하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개인들이 파는 거 관심 좀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3개월 정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개월 보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1위에요. 여기 이제 베트라시 때문에 그런데, 베트라시하고 선대인시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엄청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몰고 다니는 개미들이 근데 그렇다고 제가 포스코 홀딩스를 막 나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니까요. 하지만은 외국인이 판지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를 때마다 외국인 따라서 같이 처분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처분하는 중에도 좀 더 오를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들 여전히 이렇게 좀 고평가 종목들, 이 3인방이죠. 이것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제가 삼바도 언젠가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러다 반등하다가 또 무너질 거고, 세트리온도 그렇게 될 거고, 중간에 50% 100% 반등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보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봤을 때도 곱버스를 이제 손실 보고 손절하는 거죠. 요 곱버스는요. 3개월 단위로는 곱버스가 매도고, 또 최근에 다시 곱버스를 또 매수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단기적으로도 그죠? 곱버스를 또 매도한 그 시점에는 또 좀 지수가 좀 조정이 왔었어요. 외국인 보시게 3개월부터 보실까요? 외국인 3개월 요거 제가 다 말씀드릴 종목이고, 현대모비스까지 이렇게 하고, 이 중에서는 건드리지 요 코스모 신소지 이런 데는 안 되고요. 여기 다 CFD 이런 겁니다. 얘도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조금 문제가 있는, 얘네들은 다 지우시고, 이렇게.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최근 5일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부터 볼게요. 금요일도 대충 이렇게 현대모비스 금양은 안 되고요. 고평가 안 되고, HPSB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스페타시스도 너무 올랐죠. 안 되고, 일단 보십시오. 뭘 매수하나. 5일. 그러니까는 제일 좋은 게 최근 5일, 1개월, 3개월 다 매수상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 좋습니다. 그게 외국인이 계속 꾸준히 산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렇게 들어와 있죠. 최고 올가 의외로 네이버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이 중에 CFD로 추정된 애들입니다. 애들은 이거는 설명드리면 복잡하니까 요 금양하고 에코프 얘들은 고평가니까 빼주세요. 진성 외국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최근 1개월간 그죠? 비슷하죠. 그죠? 현대모비스가 1개월 매수상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좀 좋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한미 반도체가 들어와 있네. 중소형주까지 봐드리기 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3개월 단위 아까 보여드린 그대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중단기로는 현대모비스가 제일 관심이 가죠.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바닥에서의 여러 번의 전고점을 뚫었거든요. 그죠? 여기를 사실은 돌파를 여러 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죠? 근데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미세하게 보면 꽤 많이 시도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여기다 한번 뚫었을걸요 하고 5번 해서 지지되고 확실히 뚫은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조금 길게 보면은 상당히 바닥권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아주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꽤 바닥을 다지고, 그죠? 이렇게 하락 추세를 벗어난 것 치고는 꽤 바닥을 오래 다지고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조금 반등으로 꺾이더라도 조금은 더 나오고 꺾이지 않을까 싶고요. 상황 따라서 여기서 이제 꽤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전고점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좀 드물긴 하죠. 어쨌든 중단기 신호로서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장기 투자자들은 적립식으로 가기에 뭐 상관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NC도 중단기, 그러니까 중단기 매매 때 중요한 게 현대모비스를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지하게 하락하는 애들의 저점을 잡을 때 일단 여기를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시점, 그리고 벗어났는데 저점을 지켜야 됩니다. 다시 깨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를 벗어났어도. 보십시오. 여기서 드디어 여기서 뚫었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락 추세를 벗어 넘어왔는데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해도 이 아래를 깨버리면은 의미가 없는데 여기를 지지되고 올리면서 돌아오죠. 이렇게 일단은 상승을 보게 되면 이후에는 여기 이 바닥을 깨지 않으면 여기를 손절로 잡고 홀딩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여기를 깨게 된다면은 뚝 떨어지죠. 이렇게 뚝 떨어지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는데 이 정도 다졌으면은 한 번에 잘 안 깨고 조금 더 가다가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도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죠? 이때도 말씀드렸던가? 하여튼 그리고 제가 지금 현대모비스처럼 똑같이 신호 난다고 할 때 여기였어요. 여기 중단기 신호. 여기를 확대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번 못 뚫다가 이렇게 올라서 제가 여기서 신호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연초부터 강조를 많이 들었고요. 현대차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이 무슨 말씀이냐면 NC소프트를 보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얘는 이제 여기서 얘도 이제 아직은 신호가 안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모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직 바닥을 잡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기서 돌파가 됐죠. 그죠? 돌파가 됐는데 아주 드물게 이 라인을 다시 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도 나중에 언제가 돼야지 진짜 본격적으로 오냐면은 여기 이제는 이후에 여기를 봐야 됩니다. 여기를 돌파될 때 나중에 아마도 요거 말고 그 다음에 돌파될 때는 중단기를 한번 접근해 봄직한. 제가 모아가라고 말씀드렸죠.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차트적으로는 지금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물론 이게 주식선물 노리면 이제 주식선물 만기가 지나가지고 막 반등을 쓸 수 있겠지만은 본격 상승을 하려면 어쨌든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를 위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옆으로 끌다가 오르던 어쨌든 간에 여기를 올라와야지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이 되는 거다. NC와 다르게 펄어비스는 그게 완성이 됐죠. 그죠? 여기를 보면 여기 하고 여기를 지켜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추가 상승 신호는 요즘에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도 뭐 상승이라기보다는 이 정도까지 오르더라도 반등이죠. 이렇게 꺾이더라도 이건 반등에 불과한 겁니다. 크게 봤을 때는 하도 올려 붙여가지고요. 2022년도에. 그래서 단기로 보면은 요런데요. 일단 펄어비스는 제가 지난번에 좀 좋게 얘기 들었는데 일단 여기를 돌파해가지고 제가 좀 좋게 얘기 들어서 그런데 이제는 이번 여기 돌파해부가 여기 못 막아주면 이제 단기 쌍봉으로 떨어지는 거고 이걸 뚫게 되면 이제 추가로 오르게 되는 거니까 중단기 매매자들은 참조하시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최근에 괜찮은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지금이 3봉이거든요. 3봉. 그죠? 지금 넘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전고점이 여기죠. 단기 전고점. 쌍봉이었죠. 쌍봉에서 꼬꼬라진 했더니 3봉이 1봉을 넘었죠. 이후에는 지지만 되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여기 이 라인 지지만 되면 가는데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봐야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다시 못
뚫고 다시금 다음 주에 이렇게 내려온다. 그렇게 되면 여기를 세 번째 오를 것처럼 붙어다 꺾이게 되면 이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특히나 이 아랫단, 박스권이죠. 아랫단 박스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랫단 깨면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손절 잡기도 좋고, 지금은 무조건 홀딩 해야죠. 지금 뚫고 있으니까요. 기존 물량 홀딩 하시고. 하이닉스는 좀 약해서 못 뚫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워낙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얘도 약간 엉성하지만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뚫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윗뚜껑 열면 위로 가는 거고, 아랫뚜껑 열면 아래로 가는 거고, 요거 대응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봉에서 못 넘는다. 여기도 하이닉스도 넘는 것 살짝 넘었다가 다시 깨져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 패턴을 꼭 염두에 두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뚫고 적어도 3일 이상 지지를 보여야 좀 안심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넉넉 잡으면은 일주일, 그러니까 5거래일 정도 버텨주면은 좀 안심을 하는 정도로 가시면 되고, 넘고 지지되면 무조건 추가 상승을 봐야죠. 하이닉스도 보시면 외국인이 그동안 좀 팔았었어요. 이때 보시면 이제 지난달에 좀 6월달 말에 팔았다가 요즘에 다시금 회복해서 외국인이 다행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런 삼봉을 만들고 다시 떨어뜨릴 건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이어갈 건지 그걸 봐야 되고요.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또 아랫단에서 외국인이 더 매수를 많이 해서 올린다면은 좀 좋게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선물을 보시면 알지만은 선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현대차 기아 마저 보여드리고요. 모습들이 다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이것도 얘도 못 넣으면 꽝입니다. 현대차도 아무리 좋긴 하지만 세 번 여기 외국인 동향은 좀 너무 좋죠. 이렇게 조금 외국인 동향은 너무 좋은데, 외국인 계속 매수 들어오면 돌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돌파 못했다. 그래도 이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약간 이 상태에서 웅축한 거라 좀 추가 돌파 가능성이 좀 커져 보이는 모습이죠. 여기까지 내려온 것보다는요. 기아도 비슷한 모습인데 외국인 동향은 최근에 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오르는 거, 외국인 매수로 오르는 것은 긍정적인데 아직 정고점 근처에 있거나 조금 아래에 있거나 살짝 넘었거나, 삼성전자만 살짝 넘었고, 근데 요거는 여기서 정고점을 못 넘는 경우에 대한 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불과 작년 재작년 떨어질 때 보면은 기아도 이 정고점을 여러 번 돌파 시도하다가 못 넘으니까 조정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차를 두고 다시 시도했는데 못 넘으면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현재는 여기를 보자는 겁니다. 여기를 넘는가 못 넘는가, 이렇게 되지 않는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봉을 찍고 넘는 것 같이 하다가 떨어지는 경우를 꼭 보자. 현재는 지난번에 그 좀 작년 재작년에 1, 2, 3, 4는 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암울한 거는 여기조차 넘었지만 살짝 여기를 다시 깨고, 이렇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 되면은 연장선상에서 여기를 계속 넘을 듯 못 넘은 게 돼버립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이번에 좀 뚫지 않겠나 싶은데도 낯설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죠? 그거 말고 이제 IT 부품주까지 봐드리면 되게 많은데, 급등한 애들도 있었죠. 주성엔지니어 급등했었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못 넘으면은 돌파 시도 하고 있는데, 못 넘으면 얘는 단기 급등폭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외국인 별로인 건 보이시죠? 외국인 별로죠. 예. 기관이 올린 건데, 요거는 이제 적당히 먹고 버린다는 생각을 가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계속 늘거나 많지 않은 애들은 조금 별로인 경우가 많아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는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도되는 거 보이시죠? 기관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런 거는 보시면서 여러분이 가는 종목이 많이 오르더라도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건 살살 같이 파세요. 한 번에 매도할 건 없고요. 차트가 상향이면은 상향이지만은, 동진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모습이긴 합니다. 여기 못 넘으면은, 여기 넘어야 됩니다. 여기 못 넘으면은 다시 떨어질 겁니다. 얘도 돌파되면 더 가고요. 그런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DB하이텍은 G선물은 콘덴고가 나오고 있긴 한데 조금 외국인도 별로고, 그죠? MACD 하방 떠 있고 뭐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한양 ENG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얘도 이제 정고점 못 넘으면은 오르다 쌍봉으로 꺾이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근데
외국인 동향은 괜찮네요. 근데 이제 외국인 10% 아래서는 좀 큰 의미는 줄 거 없고 좀 10% 이상이 좀 들어오면은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은데. 피로픽티스는 급락을 했네요. 예. 이게 일단 IT 부품 중에서 급등했던 건데 물론 이렇게 급락했어도 여전히 하한가 같나? 왜 이러지? 근데 아마 좀 다시 튀어 오를 겁니다. 좀 더 떨어지더라도 한 번은 다시 튀어 오르고 다시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 사실은 이런 이제 중소형주 애들은요, 적립식으로 모으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여름 지나서 어떤 의견을 드릴 거냐면, 이게 투자 방향이 다 다르시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한, 삼성전자, 현대차, 그렇게 LG전자, 현대모비스 이런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면서 인버스 비중 조절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제가 또 엄청나게 IT 부품도 오를만한 애들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급등한 애들이 또 있거든요, 몇몇 애들. 이름은 계실 거고, 아니면 또 이제 적립식으로 하신 분 또 따로 계실 건데, 여전히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요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몰빵 치면 안 되고, 한 10종목 이상 나눠서 중소형주는 하시고,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 수익 구간부터 보유량이 한 5%라도 매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에 2배가 올랐죠. 단기에 2배가 올랐는데, 100% 수익 구간에서는 보유량에 적어도 한 30% 정도는 매도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다시 제자리로 가더라도 좋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버려야 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어떤 거는 2배가 아니라 막 5배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한 50%, 100% 올랐을 때 보유량이 한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매도를 해놓으면은, 거기가 설령 고점이라고 해도 손해는 안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70% 놔뒀는데 더 오르면은 그걸로 또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여름 지나서 이제 마지막 나스닥도 이제 마지막 피치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물론 이제 피치 올리다가 또 좀 떨어지다가 또 다시 올리고 막 헷갈리게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번 여름 가을을 통해서 중소형주 중에서 50% 이상 여러분 보시면은 어쩔 수 없어요. 중소형 애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0% 100%인 애들도 있고, 아예 못 오르고 하락한 애들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적립식으로 모아가시는 분들도 올해에만 50% 100% 오른 애들이 있는 종목들은 50% 이상 상승 애들은 적어도 한 20에 30%가량 매도할 거고, 1000만원 중에서 200에 300만원 매도할 거고요. 그 종목에 1000만원 들어가 있다면은 100% 이상 수익이 있는 애들은 한 30에서 50%가량을 매도하는 의견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런 정도로 초기에 대응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뭐 더 오르든 말든 더 오르면은 좋은 거고, 아니어도 손해는 안 보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하고, 적립식 투자자분들은 이런 애들을 줄인 거 20에 30% 줄여도, 여러분 2배로 올렸을 때요, 절반을 줄여도요, 원래 투자한 금액만큼 남는 거예요. 그죠? 1000만원을 투자하다가 2000만원이 됐어. 그중 1000만원 매도해서 내가 그걸 현금화 시켜도 여전히 투자 비중은 초기 비용 1000만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를 때 살살. 가장 상승이 50%에서 100% 가다 꺾인 애들이 가장 많고요. 예를 들어 에코프로비엠처럼 막 30% 오른 애들은 1%도 안 되고, 사실 0.1% 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 경험상 제일 좋고요. 그랬는데 이런 현금을 그냥 장이 나쁘다고 싶으면 그냥 둬도 되지만은, 그 중에 본인의 종목 가운데 실적은 똑같은데 떨어진 애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사면 됩니다. 이런 걸로 해서. 적립식이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한테도 제가 사실 피롭틱스하고 또 뭐더라, 유니캐스트하고 마이크로 컨텍스를 많이 올랐다고 들었거든요. 얘네들 살살 줄여가야죠. 요것도 좀 줄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건 한 맞아버린 것 같은데요. 저는 여전히 적립식 투자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데, 중소형주라고 하면은, 중소형주는 무조건 종목이 많아야 됩니다. 중소형주는 시가총액 한 3천억 이하짜리들 중소형주로 보는데, 그런 애들 중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애들이 있어요. 중소형 애들은 대형주야 이제 워낙에 이제 역사도 오래됐고 좀 검증이 되거나, 삼성, LG 같은 애들은 좀 검증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IT 부품주 같은 중에 진짜 뭐 사장이 뭐 그걸 횡령한다거나 그래서 망하는 기업도 가끔, 정말 그렇게 드물긴 하지만 전체 주식수 중에 근데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몰빵하다 그런 데 걸면 어떻게. 그리고 코스닥은 기업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목은 분식까지 하기 때문에 다 믿을 게 아니고, 변동성도 크고 급등주도 많이 나오지만은 보시다시피. 근데 그래서 이거는
10종목 이상 나눠서 해야 돼. 한 종목이 사라지더라도 9종목으로 충분히 뽑을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 되고, 요거는 한 뭐 5종목까지 뭐 정해. 그래도 저는 무조건 3종목 이상 가져가세요. 저희들이 워런 버핏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것도 한 5종목 이상까지 하면서 인버스 조절하시든지, 중소형주를 하든 중대형주를 하든 적립식으로 하시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 방법을 하시든지. 이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는 너무 좋습니다. 월급에서 딱 띄어서 월급에서 많이 띄어서 하세요. 뭐 한 번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식을 하더라도 여유자금이라면은 여유자금 중에서 주식에 투자하기로 한 부분 중에 30% 정도는 투자하고 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70% 내지는 70% 더하기 여러분의 월급 같은 거를 10년에서 20년 나눠가지고 적립식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너무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에 오르는 애들은 팔면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걸 안 오르는 애들로 더 들어가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래서